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이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맵이 우리나라 전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 근로자의 수입인가 그게 가장 높았던 지역이 울산, 창원 이쪽이었죠. 이쪽의 산업이 아주 잘 돌아갔다는 건데요.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최근까지 울산, 창원, 여기 통영, 거제 이쪽이 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고 또 저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의 몰락 뭐 이런 쪽이었는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 울산이나 거제, 창원 쪽으로 투자하기는 참 거리상에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또는 이쪽으로 많이 좀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은 주목해서 또 봐야 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 이미 작년부터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죠. 산업이 좀 회복되거나 공급량이 많던 것이 많이 줄어서 회복하고 있는 쪽이었고요. 창원과 거제는 창원은 아파트 위주로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급은 많은 편인데요. 어느 정도 회복의 분위기가 있고요. 거제 쪽도 조선업의 부활이라 그럴까요? 제가 그쪽으로 뭐 밝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있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그 조선 수주를 많이 해서 특히 이 조선 산업은 그 노동 집약이라 그러죠. 만약 이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노동력을 뽑아야 되니까 집값은 인구 유입하고 많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업이 살아난다면 현재 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쪽의 이 집값이 금방 되살아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의 바닥에 있는 이 집값 이거를 감안해서 수익성을 좀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좀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집약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오늘 좀 잠시 다루어 볼까 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통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유료 사이트에서 통계를 제공하고 있죠. 지지옥션이나 굿옥션의 통계를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요. 굿옥션에 있어서 통계 여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지역별 통계, 연도별 통계 이런 쪽으로 누르면 작년께 나오죠. 그리고 법원이 아니고요. 지역입니다. 법원으로 통계를 눌러도 되겠지만 이제 거제라는 지역을 제가 오늘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경남 거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낙찰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거제시의 2019년 낙찰가율입니다. 전체적인 건데 대략적으로 60%대 중반 12월에 있어서 조금 눈에 띄게 오르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낙찰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다가구를 좀 볼까요? 다가구는 경매 물량이 아주 많은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제도 쪽은 다가구 경매 진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좀 들쑥날쑥하죠. 50%대 또는 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뭐 평균적으로 50%대 중반 정도의 낙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낙찰가는 무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이 거제라는 곳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또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낙찰가는 높지 않은 또 거기다가 예전에 가격 자체는 무지 높았거든요.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뭐 이런 농담도 있었죠. 거제는 걔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뭐 이런 농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많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 조선업의 부활이라는 그런 호재에서 저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구독션을 통해서 거제의 다가구를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의 다가구가 현재 진행되는 것 가격을 5억 이상 10억 사이 수도권은 뭐 10억 넘는 것도 많습니다만 요 사이가 일반적인 다가구가 분포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다가구를 조금 폭넓게 다가구뿐만 아니고 근린주택, 근린시설. 근린시설은 뭐 좀 빌딩에 가까운 주택은 단독주택 이런 거를 3회 이상 유찰된 수도권은 3회 이상 유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방 쪽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전국에 39건이 나오는데 보시면 수도권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창원, 거제, 통영 이 지역이 많이 보입니다. 김해 이 지역이 많이 보이죠. 다음 페이지도 역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구미도 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 거제의 다가구 물건이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많고 또 가격도 반값으로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경남 거제로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 유찰이면 그쪽은 20%씩 유찰되기 때문에 세 번 유찰이면 51%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물건이 많습니다. 10건이네요. 자, 이 중에 어떤 물건을 하나 선택해서 볼 텐데 잠깐 지도를 볼까요? 거제라는 섬이 큰 섬이죠. 여기에 두 개의 조선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대우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에 서쪽으로 삼성중공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와 삼성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긴 대우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고요. 삼성조선은 삼성중공업 여전히 삼성그룹일 텐데 아무래도 대우보다는 주인이 없는 대우보다는 삼성이 좀 그나마 좀 돌아가는 앞으로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뭐 정확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래서 가급적 투자한다 그러면 빨리 회복이 가능한 삼성중공업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고현동입니다. 고현동 대우조선 있는 쪽이 옥포, 능포 이쪽이죠. 그래서 고현동에 있는 이 다가구를 오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다가구를 검토할 때 세입자가 다 들어와 있다면 여기 다 들어온 건 아닌데요. 여기 나타나는 4억 8천에 15만 원 이거를 합해서 대략 한 5억 되겠죠. 여기 월세는 곱하기를 저는 200 하거든요. 그러면 뭐 15만 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대략 5억 정도가 되죠. 5억 전후 5억 이하로 낙찰 받으면 아주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5억 이상 정도의 낙찰이 되는데 이렇게 낙찰가를 대략 어림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에 나온 수치인데요. 물론 이러한 수치를 거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제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전입한 이 월세가 지금은 이대로 받기가 어렵거든요. 2016년에 6,500, 지금은 5,000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 이하로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 조금 주택가 안에 분포되어 있죠. 이 거제도는 주변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경매 물건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삼성중공업 있고요. 그래서 중공업에 출퇴근하는 거리는 좀 가까운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자료로 돌아가서 2012년에 지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데, 다가구 같은 경우 이게 경매가 나오기까지 보통 한 2, 3년 정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8년 지났지만 실제 가보면 관리가 안 돼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간다라는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은 아니죠. 대지 4층 건물인데 1층 주차장, 그래서 3계층인데 다가구는 당연히 호수가 많으면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게 몇 가구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가구 수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사진을 통해서 가구 수를 파악하거나,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몇 개인가, 또는 우편물 함이 몇 개인가, 도시가스 파이프가 몇 개인가, 계량기가 몇 개인가, 전기 계량기가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데, 물론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가구 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진도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 호수로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층이겠죠. 1층은 주차장이니까 1층이 1호, 2호, 3호, 보통은 4호를 넘어가니까 5호. 그래서 4개 호가 있나 봅니다. 2층에 4개 호, 1층은 건물이 없죠. 2층이 201호가 건너뛰고 2, 3, 5. 역시 4개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호는 현재 공실로 돼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3층은 꼭대기층은 보통 이제 주인이 살거나 또 세입자가 살거나 이렇게 되는데 301호가 보이지 않아서 저는 주인이 거주할 가능성을 보고요. 그러면 여기는 2개 호가 아닐까. 짐작이긴 합니다만 10개 호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8개만 나왔죠. 주인집과 아까 201호인가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봤을 때는 물론 현재의 임대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8개에 대한 거니까 10개에 대한 거면 대략 지금 임대 놓으면 한 4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 이하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공실이 이 지방에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건 추산입니다. 이제 현장 가서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는 거는 대략 한 4억 또는 3억 5천. 이거를 전세로 간다면 2억 5천에 한 100 정도. 뭐 이렇게 일단 추산을 해봅니다. 어째 실제 현지를 파악하면 어쩌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로 임대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기록을 또 보고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건물, 토지 이렇게 돼 있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이 없어서 인수의 문제는 없지만
배당을 받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배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략 얼마의 낙찰 받을까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됐는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낙찰된 거를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보니까 대략 반값이네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 반값. 그렇다면 이번에도 반값 가까이에 입찰한다라고 가정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최저가가 51%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더 올린 금액 한 3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배당은 어떻게 될까? 배당의 순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보통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소액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권리 순서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권리 순서라는 거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금액이 큽니다. 3억 5천에 낙찰받는다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소액 나가고 여기 나가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당은 좀 의외로 단순한 내용인데요. 소액은 과연 얼마 나갈까? 소액의 기준인 권리는 건물 등기 부상 최초의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죠. 2012년 1월. 자, 그래서 여기는 2012년 1월 소액은 여기가 되겠죠. 2012년 1월 기타 지역 거제 4천 이하 1,400. 그래서 4천 이하인 세입자가 1,400만 원을 받는다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이렇게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1,400이 배당이 되고 대략 4,200이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건저당에 배당이 되겠죠. 건저당이 아까 4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억 5천에 낙찰 받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이 3명에게 1,400 배당이 끝입니다. 그 다음 전부 농협에서 가져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 3명 외의 다른 임차인, 많은 임차인들은 이 명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5명이 배당이 전혀 없거든요. 참 억울한 세입자가 되겠습니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세입자가 되겠네요. 자, 이런 정도면 일단 명도 문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3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 늘 나오는 게 이제 등기 비용, 수리 비용, 명도 비용 이렇게 될 텐데 등기 비용은 저는 한 4% 내지 5% 한 2,500 정도 1,500 정도 되겠네요. 수리비는 사실은 현장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수리비가 꽤 들어갈 수 있다고 일단 보는데 그렇다고 큰 돈 들여서 새 집처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죠. 대략 이 정도 추정합니다. 명도 비용 아까 6명인가요? 5명이 전혀 배당이 없으니까 명도 비용도 꽤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최대한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참 금액을 줄이려면 임차인과 또 갈등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4억 6,500이라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네요. 다가구의 문제점은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대략 한 30-40% 봅니다.
법인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40%로 보면 1억 4천 정도, 이율을 3%대로 보면 한 4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겠네요. 중요한 게 이제 임대인데 현 시점에서 임대는 참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2억 5천에 100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해야만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좀 이렇게 안 나오거나 시간이 좀 걸리거나,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3억 9천을 회수하니까 7,500을 순투자, 실제 이 순투자가 7,500 되기 위해서는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월 60만 원, 대략 10%가 안 되는 한 9% 정도의 수익률. 수익률은 낮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죠. 임대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이상으로 또 써야 되나? 이하로 낮춰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어쩌면 이번에 입찰을 안 해야 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한 2년 후에 2년을 운영을 하다가 한 5억 이상에 팔 수 있다면 5억 이상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수익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이 물건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격이 한번 더 떨어져야 되겠는데 2년 후를 참 점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제라는 곳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5억에 팔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파악을 하고 이 물건 또는 거제에 많이 나오는 다가구를 공략할 건가, 아니면 좀 더 간단한 아파트를 공략할 건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 다가구를 원하는 분한테는 거제가 하나의 기회다. 지금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 또 어느 쪽 다가구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또 지역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거제의 다가구를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공부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거제를 안 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을 좀 정확하게 파악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